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는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구시도 공약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 78조 원 규모의 20개 핵심 사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시가 밝힌 첫 번째 핵심 공약 사업은 대구 경북 신공항 중심의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입니다. 대구와 광주 두 지역의 군공항을 이전해 신공항 중심의 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인 달빛철도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양당 후보 모두의 핵심 공약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6년 예산 안 짜면서 기금운용 계획안도 확정이 되거든요. 그게 공자기금 우리가 융자하는 부분이 그 계획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8월 말입니다. 그게 대선이 이제 6월 달 그리고 공약이 들어가면서 뭐 인수위 인수위가 꾸려지고 그럼 그 기금운용 계획 당연히 7월 8에 추경도 할 거고 예산안을 새로 내년 예산에 할 때 거기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비롯해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도 대선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까지 정부 의결을 마치고 올 하반기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명품 금호강 조성과 서대구 역세권 개발, 그리고 대구 교도소와 법원 후적지 개발 등의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20개 핵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조 원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오는 25일까지 지역 공약 최종안을 확정 짓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또 대구시 지역별로 좀 골고루 그런 부분이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래서 양당 주요 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공약의 주요 과제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거기에 다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구시가 지역의 현안을 얼마나 많이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 기업 중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301개소를 상대로 디지털 전환 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해보니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클수록 디지털 전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응답 기업의 70%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그보다 미만인 기업은 18.8%만이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종 특성상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41.8%, 전문 인력 부족 26.9%, 디지털 전환 후 효과 불확실 23.1% 순으로 답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도입 단계가 62.8%로 가장 많았고 초기 단계는 27.9%, 확산 단계는 9.3%로 나타났으며 아직 고도화 단계에 이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분야는 제조, 생산이 가장 많았고 재무회계, 물류 유통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 추진의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금 및 보조금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앞으로 10년 새로운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망에서 소외돼 있는 서구의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노선을 이 연구 용역의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구시는 순환선 구축 계획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2025년에서 2035년까지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순환선 노선은 권영진 대구시장 당시 서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더 큰 순환선을 표방하며 재검토됐었습니다. 대구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연구 용역에 서대구역을 포함해 서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의 의주환 의원은 대구시 상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도시철도망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26년부터 35년의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에서 서대구로 이제 서대구역을 연결하고 서대구로 가는 도시철도망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서구는 도시철도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소극적 행정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시의 서구 주민의 그 도시철도를 원하는 만큼 좀 적극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주환 의원은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교통망 최우선 순위 구축 건의문을 대구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현안 중에서 도시철도 순환선 구축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오는 25일쯤 최종적인 대선 공약 제안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마 20개 과제 한 78조 정도 규모가 될 걸로 보는데 분야별로 또 대구시 지역별로 좀 골고루 그런 부분이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대구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오는 11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과 대선 공약 제안 등과 맞물려 이 계획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현대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발병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보통 심리상담이나 약물을 통해 치료하는데요.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돕는 치유 농업이 정신질환의 또 다른 치료법이 될 전망입니다.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완주의 한 정신건강치료병원. 옥상 정원에 모인 내원자들이 관엽식물을 삽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잘라보고 또 심어보고 자연과 교감하며 안정을 돕는 치유 농업 활동인데 사실 내원자들은 평소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치유 농업을 하고 난 후부터는 불안감이 좀 편안함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긍지도 생기고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정신질환 치료는 지금까지 보통 심리상담이나 약물적 치료에 의존해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울증 고위험군과 조현병 환자를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습니다. 우울증 치료인 인지행동전략 프로그램은 파종과 수확, 활용에 이르는 식물 생애 주기를 삶과 연계해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조현병 치료인 긍정심리보형 프로그램은 식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이후에도 본인이 좋아진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유 농업 치료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좋아진 걸 실제 체감하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 좋아졌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증 결과 참여자의 우울감은 30%, 조현병 환자의 증상도 10에서 23%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이달부터 도내 9개 정신건강증진기관에 이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가지는 이 치유 농업이 그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정신의료기관 전체의 이 치유 농업이 확산이 된다면 2028년까지는 약 23만 명 정도 이 치유 농업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기존의 약물 치료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 정신질환 치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대학가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부쩍 늘었는데요.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 유학을 택한 외국인 학생들이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중랑천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해 지역의 배봉산을 거쳐 중랑천까지 1km 남짓한 길을 걸어오며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에 참여한 겁니다. 한 손에는 집게, 한 손에는 비닐.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재미있고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같이 운동하는 게 좋아요. 같이 운동하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재밌어요. K-팝을 보고 한국 유학기를 택한 학생들. 글로벌 융합과에서 K-뷰티와 미용, 요양보호사 과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야외 수업 현장은 한국을 배우고 같은 또래 유학생과 소통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다른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외국 친구들도 만난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줍을 기회가 돼서 한국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줘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동대문구 지역 대학인 삼육보건대와 서일대에선 교육과정 중 하나로 플러깅 캠페인을 넣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학생이라든가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이런 많은 국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깨끗한 문화 이런 거를 플러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도 이런 플러깅 문화도 알려줄 겸 그리고 건강과 워킹을 통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걷는 프로그램도 이 과목 안에 이제 녹인 거죠.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사회 일원으로 한국을 배워가는 외국인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대구 달성군 죽곡산에는 삼국시대 유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2년 전 달성군은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 없이 이곳에 도로 공사를 하려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공사를 멈췄는데요. 군이 곧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데 환경단체는 유적 훼손을 우려해서 반발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죽곡산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산을 관통해 죽곡리 강정마을과 죽곡 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반드시 실시해야 할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사는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삼국시대 고분을 비롯해 토기 조각과 기우제를 지냈던 유탄형 암각화 등 각종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유적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세계사에서 얘기하죠. 티그리스하고 유브라테스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인간이 살기 좋으니까 그 자리에 터널을 쌓고서 문명이 발달한 거거든요. 지금 있는 죽곡산 일대도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달성군 지역의 새로운 부족과 도시국가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했던 문명의 시작이고 문명이 번영을 이루었던 달성군은 공사 중단 1년여 만인 오는 21일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발굴 조사를 수행한 연구원에서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가유산청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토된 유물은 인근 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출토된 유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내려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건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해도 된다 그런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러면 토론을 해서 한번 시시비비를 좀 더 가린 다음에 공사 유무를 판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묵살당했습니다. 죽곡산에 남아있는 문화유적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생각, 사상,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선사님과의 역사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있어야만 그들의 생각, 사상, 철학, 삶 전부를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를 하는 것이 역사학이잖아요. 그지? 바로 역사학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유물은 절대로 현지 보존이라는 것이 철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성군은 공사를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이 결국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칫 지칠 수 있죠.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선 마음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싱잉볼 명상이 학부모 교육에 도입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숨과 날숨, 어깨의 긴장을 한 번 더 푸시고 손가락을 천천히 하나씩 까딱 발가락도 살짝씩 그렇죠. 싱잉볼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잔잔히 퍼지는 진동이 마음까지 울립니다. 편한 자세로 명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귀로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진동을 느낍니다. 때로는 저음이, 때로는 고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르러 지친 몸을 달래줍니다. 인도와 네팔, 티베트 지역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싱잉볼 명상법입니다. 뇌에서 신경이 전달되는 물질들을 안정화되게 보내주기 때문에 장기나 우리 몸이 움직이는 이런 아이들을 중심점에서 머물게 하면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단 내면의 마음의 평화를 제일 크게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이 싱잉볼 명상을 학부모를 위한 교육에 도입합니다. 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싱잉볼 명상을 전수받아 학부모들에게 전파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리를 통해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로까지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싱잉볼 명상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싱잉볼 명상은 소리와 진동을 통해 뇌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게 내적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마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심리치유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싱잉볼 명상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함께 심리치료형 마음챙김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마음챙김과 성찰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사퇴로 대구시장이 거리 상황인 가운데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11일 대구시 선관위에 대구시장 거리 상황 통보가 접수되면서 실시 사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선관위는 보궐선거에 약 190억 원이 필요하고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임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선정된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무효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전체 참석자의 52%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4지구 재건축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는 지난 2016년 11월 새벽에 큰 불이 나 점포 679곳이 모두 탔지만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인 간 갈등으로 인해 9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가 성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권숙자, 황국주, 박종길, 도하석, 김기열 의원은 최근 침체되어 있는 성서 지역의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용역은 성서 지역 활성화 방안과 유휴 자원 활용 방안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용역 결과는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으로 달서구 의회는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9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외벽과 내벽 도색, 옥상 방수, 노후 배관 보수 등 총 12억 원 규모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달성구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10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신당 내거리, 유천 내거리, 대명 유수지에서 각각 운영됩니다. 자전거 기본 점검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구 서구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오는 2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안들을 검토하고 예산을 조정하게 됩니다. 남구청은 남구로 전입한 주민들을 위해 걸어서 남구 속으로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남구의 주유 생활 정보와 더불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소와 축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입 주민들이 남구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구에도 유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을 떠날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